안 되는 일을 억지로 다시 시작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살고 또 내 단점은 가려지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운이 좋은 거고, 장점이 좀 살고 단점을 가려지는 환경을 만났다는 거. 네.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트러스트 자산운용의 그 사회공헌 조직인 연금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네. 저는 1973년에 이 한국거래소에 입사를 해가지고 많이 한 일은 주로 외국 투자가들에게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중개하는 일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좀 하다가 제가 투자 교육, 노후 설계 교육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 네, 대표님.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대표님께서 내년이면 사회생활 현역인 시간이 50년이라고 맞으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73년 10월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정확히 보면 49년 2개월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50년째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 잘못하면 무슨 자랑 같아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냥 후배분들한테 좀 참고가 될까 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린다면은 가장 제가 생각에 간접적인 경험이랄까? 제가 50부터는 노후가 없이 살아야 된다. 그 책을 낸 것도 제가 이제 지금 금년에 75세인데요. 이 나이가 되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 70대 중반에 깨달아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젊은 시절에 그 간접적인 경험으로 일찍 조금 깨달았달까? 준비를 한 거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젊은 분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저희 간접적인 경험을 했던 그런 계기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기 직전쯤인가요? 제가 존경하는 어느 성직자분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그 전후에 뭔 얘기를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 휠이 꽂힌 게 뭐냐면은 장폴 사르트르인가요? 그분이 했다는 얘기인데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이렇게 남의 눈에서 벗어나는 게 참 중요한 거다. 근데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뭔가 남의 눈 때문에 이렇게 의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소신대로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걸 했던 거가 그때 그 말이 그때마다 생각이 나고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거래소에 있을 때 제가 영어를 너무 대학 시절에 못해가지고 취직하는데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본어를 좀 하게 돼가지고 동경증권거래소 연수를 갔는데 그때 일본의 노인분들이 일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는 오래 살게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런 식의 체면을 내려놓고 허되는 일 같은 걸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그때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연봉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오래오래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조금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비슷한 건데 제가 1947년생인데 일본의 1947년생이 베이비붐 세대의 시작이거든요. 대개 이제 어느 나라든지 전쟁 끝나고 2년 후부터 애를 많이 낳으니까. 근데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일본 정년 60이니까 그 정년 퇴직을 앞두고 한 3, 4년 전부터 일본에서 노후 설계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생각에 한 20권 이상 그런 책을 사가지고 봤던 거가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그 중에도 일을 한다는 게 퇴직 후에도 소일거리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많이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본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던 일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조금씩 새로운 일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창직의 시대라고
저는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직업 사진에 나오는 직업의 수가 17,000개 정도 되나 그러는데요. 일본만 가도 25,000개고 미국 가면 36,000개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 사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아이패드 화가니, 뭐 반려동물 장의사니, 그다음에 뭐 인터넷 장의사.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처음에 뭔가 했더니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더라고요. 네. 뭐 정리 컨설턴트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부터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지나고 보니까 연관시켜서 미래 직업과도 연관시켜서 조금씩 하던 일을 바꿔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그 일과 함께 조직에서 오래 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갖고 나가서 자기가 이제 요즘 뭐 1인 연구소 시대, 1인 기업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1980년대 일본이 잘 나갈 때는 뭐 일본을 배우자 해가지고 그 일본 관계 그런 일로 일을 했는데 1990년대가 되니까 일본이 상당히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본 전문 이런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우연히 일본의 동경에 서점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우리가 왜 잘못됐는가. 특히 금융 관련 일본이 금융은 후진국이라고 자기들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왜 이 금융제도 이런 게 뭐가 문제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단을 보내고 뭐 반성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증권이라든지 금융제도를 거의 대부분 일본 거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반성하는 글들이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읽고 그거를 소개하면서 이제 80년대는 일본을 배우자를 했는데 네.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일본을 반면교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그런 걸 주장하고 특히 이 금융시장이 앞으로 성장해가는 데는 미국 같은 데는 그 유태인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산운용업이 발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운용업이 참 중요하다. 자산운용업이 잘 돼야지 이 금융시장이 발전한다. 그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주장하고 뭐 가끔 기호도 그랬더니 어느 회사에서 그러면 주장만 하지 말고 직접 해봐라 그래서 제가 자산운용사에 대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자산운용회사의 CEO를 대표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보니까 그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는 데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요즘 단기 시황에 쫓겨서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일본이나 미국에 제 나이 또래 된, 제가 그때 50대 이제 후반인데요. 네. 친구들 중에 투자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 교육을 시작을 했죠. 그 투자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투자는 노후 대비를 한 거다 그런 걸 주장하다 보니까 노후에 관한 질문들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노후 설계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러는 중에 이제 제가 있던 그 운용사가 외국 회사에 팔려가지고 사장에서 내려왔는데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한테 그 미래에셋 그룹에서 투자교육 연구소를 만들면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뭔가 제안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제안서를 보내고 만났더니 뭐 30초 만에 하자고 그래가지고 9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죠.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65세가 돼가지고 좀 민망하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제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한 1년 반 좀 하고 있는데 이 트러스트 내에서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와서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 제가 8년째 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그 운이 좋았다는 게 이런 간접적인 경험을 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 어떻게 창직이랄까요?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사실 그 시기에 그런 일이 안 만들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에 하나 또 참 조심스럽고 자랑 같아서 죄송한데 이게 보니까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은 20대가 넘어가면은 성격을 개조한다든지 그동안에 못한 일을 새로운 장점을 만들어내는 거는 불가능한 거더라고요. 저도 영어를 못해서 대학 들어갈 때 뭐 20점 맞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영어를 하기 위해서 매년 연초에 시작했다가
한두어 달 하고 끝내고 그래서 40대 중반까지 그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딱 포기를 하고 잘하는 거 일본말이라도 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다시 시작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이 살고 또 내 단점은 가려지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운이 좋은 거고 또 그러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적 제가 그 지나고 보니까 참 운이 좋게도 장점은 좀 이렇게 나타나고 단점이 가려지는 그런 환경을 만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 CEO를 2번 했는데 만약에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가서 CEO를 했으면 몇 달 만에 잘렸을 거예요. 새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걸 했기 때문에 네. 제 장점이 살아났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간접적인 경험을 좀 이렇게 했던 기회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일을 좀 만드는 데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나의 그 장점이 좀 살고 단점을 가려지는 환경을 만났다는 거. 네.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주례를 한 100번쯤 해봤는데요. 와. 주례할 때마다 네. 꼭 하는 얘기가 사람의 운이 좋다는 거는 장점은 살고 단점은 가려지는 환경을 만나는 거인 것 같다. 사람은 다 반반 정도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데 장점은 잘 나타나지 않고 단점만 증폭되어서 나타난다면 그 운이 나쁜다고 할 거다. 저는 그래서 직장에서는 그런 상사나 동료를 만나는 거 장점은 살 수 있도록 또 단점은 가려지도록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같은 부부 사이에도 단점만 증폭돼서 나타나게 되면 최악이죠. 그러니까 배우자의 장점이 나타나고 단점이 가려지도록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줄이 살고 있는데 그게 제 경험에 의한 거거든요. 저는 그 세 가지 덕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네. 대표님.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네. 이 50년 현역으로 네. 이끌어온 네. 중에 그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해봐도 될까요? 뭐, 그 좀 이렇게, 네. 네.